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6.25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6.25의 그 전쟁의 원인을 제가 5가지로 늘 요약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학술적인 입장에서 5가지 이유를 쭉 들었는데, 첫째는 한국의 허점을 공격함으로써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연약지점 실험설, 또 미국의 저항의지를 떠보는 시험설, 서방의 저항의지를 약하기 위해 소련의 힘을 과시한다는 시위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자유세계 편입을 막고 한국에서 시행된 희망찬 민주주의 실험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소련의 극동 전략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도 한국 점령을 통하여 중국을 집게 속에 놓을 수 있다는 모험적인 생각.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직계적인 중국을 갖다가 하나의 직계 넣으려는 그런 중국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경고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이제 학술적인 입장에서 제가 늘 6.25가 있을 때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6.25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점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발표한 바도 있으면 또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년 소련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소위 볼시비키 혁명. 1924년 레닌은 일찌감치 죽습니다. 근데 그 후계자가 트로츠키하고 스탈린이었어요. 트로츠키는 그때부터도 계속 세계 혁명론을 부르셨어요. 월드 리볼루션. 아니 영구적인 리볼루션 이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와 반면에 스탈린 경우는 현실주의자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우선 소련 자체로도 뭔가를 정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일국 사회주의론을 부르짖습니다. 그 일국 사회주의론은 뭐냐면 특히 1930년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앞으로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그 혁명은 지금의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일국 사회주의론을 부르짖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트로츠키보다 훨씬 현실주의자로서 스탈린 말이 좀 맞는다고 봅니다. 30년도 그때 40년도 초 그때 세계혁명을 일으키는 조건이 못돼서 사실 이 히틀러와의 싸움에서도 소련은 적극적인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료들이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요. 근데 감히 세계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쟁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끝난 다음에 스탈린의 생각은 바로 이때다. 이때 우리는 세계혁명을 일으킬 그러한 단계가 왔다 해가지고 유럽으로 중앙아시아로 또 우리 한반도가 있는 국동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이것이 한국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해야 돼요. 뭐 혹자는 뭐 미국의 잘못이다, 혹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핑계를 대는데, 근본적인 한국전쟁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스탈린이 꿈꿨던 그의 계획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백 상태에 있는 한반도로 그들의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은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며칠 전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여기 독일 신문에도 또는 방송 또는 TV 대서 특실이 나는데 그러에 대한 보도가 아주 활발히 났어요. 예,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제 이분의 푸틴의 북한 방문은 우리 서방 세계를 갖다가 교란시킬 것이다. 우리 서방 세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들 것이다 하는 독일의 일반적인 여론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제가 즐겨 읽는 디벨트 세계 이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냐 하면은 과거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던 존 볼턴이 아주 대서특필로 독일 한 신문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앞으로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푸틴이 무엇을 할지도 잘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나토를 강화하고 또 우리 국동 세계와의 누대 관계를 지금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 트럼프가 되면은 나토에 탈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여기 쓰고 있어요. 자, 저 이것을 가만 보면서 과연 이거 어떻게 불안하게 짜깁다. 제가 보기엔 불안하게 짜깁니다. 그러지 않아도 유럽연합, 유럽에서의 나토, 우리 국동 문제에서도 우리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뉴질랜드라든가 미국과의 튼튼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나토를 탈퇴한다니. 또 푸틴이 그걸 보고 무엇을 할 것은 푸틴대로 알 수 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린지.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이런 푸틴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강력한 안보 체제 확립을 통해서 그들을 견제하는 것 이게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secured force예요. 더욱이 나토가 강화돼야 되고 또 국동에서의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와의 태평양 세력들을 더욱 강화시켜서 그들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우리가 평화도 유지되고 뭔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나. 저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 앞으로의 안보를 토대로 한 통일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경우는 바로 이런 점에서 통일도 접근해야 된다 합니다. 하나도 security force, 두 번째도 security force, 세 번째도 security force. 가장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앞으로의 대북 관계에서 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계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이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 그랬을 때만이 평화도 유지하고 우리에게는 국동에서의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지금 푸틴과 북한은 하나의 전략적 협력 관계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우리는 그야말로 조심조심하면서 안보를 토대로 한 우리들의 통일 정책도 안보 정책도 감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